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금요일이 밝았죠? 네, 오늘만 또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시장을 떠나가시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많이들 기회의 순간으로 포착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럴 때 더 사야 되는데 시드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 돈이 없어서 진짜 너무 안타깝네.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네 번째 반감기의 슈퍼사이클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정말 좀 힘든 구간을 계속 보여주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힘든 시기를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바젤위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젤위원회겠죠? 은행, 암호화폐 공시 의무화에서 이제 슬슬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 바로 밑에 있는 바젤감독은행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규제안을 승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겠죠? 이제 반드시 BIS에서 승인이 된다? 모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여기 보이시죠?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서 감독 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과 함께 있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과거부터 암호화폐 몇 가지를 인덱스 지표로 추종하면서 금융권에서 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부터 그들은 다양한 분석이라든지 감독, 이 암호자산과 관련된 정책 이니셔티브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코인들, 이 암호화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라는 부분에 그들이 수집해온 코인 리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죠.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폴카닷, 제가 항상 체인링크와 엮어서 DBS에도 지금 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역시 절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루멘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품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항상 업비트에 스테이킹하면서 가져가야 될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뿐만 아니라 솔라나,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등등 메이저 알트코인들 우리가 반드시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코인 리스트에 역시나 리플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것. 소송은 하나의 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본인의 목표 수량을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슬슬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카피슐레이션이죠. 굴복이 나오면서 FTX 붕괴에 있었던 그 수준까지 접근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현재의 이 가격은 바닥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진 뒤 3분기 어느 시점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신호탄이 아마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조금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7월 4일 얘기했다가 7월 8일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7월 중순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7월 달 안에 승인 되겠지. 어쨌든 3분기 안에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리플을 제외한 메이저 코인들 올해 4분기, 특히나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 최소 6에서 8개월 뒤에 우리가 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가 7월 중순에 나든 7월 말에 나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스탠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지고 있죠. 초반에 언급드린 바젤 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제 정말 그 희망의 열쇠를 돌릴 때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7월에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가격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두려울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7월달은 빨간색보다는 이 초록색의 게이지가 더 빈번하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저 또한 초반에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7월 전체를 봤을 때는 좋은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7월달 자체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 한들 8월, 9월, 10월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반드시 분위기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스탠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 없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코인들의 수량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고래들이 XRP를 거래소로 대규모 이체시키면서 투자자 신뢰에 대한 하락을 시사하고 있네요. 알 수 없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다라는 것, 무언가 매도를 하기 위해 옮긴다라고도 포착을 할 수 있겠죠.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왜 얘네들은 계속 매도 물량을 만들어낼까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리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미국의 금권 세력 그리고 A16G라고 하는 앤더슨 호로이츠 미국의 최대 벤처 투자사가 들어와서 초기부터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의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간 그 기관에서 리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미 그들이 선택한 코인이므로 우리는 오히려 기회 순간으로 180도 바꿔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XRP 물량을 거래소로 옮겼나 봤더니 이 웨일 얼러트를 통해 하루 만에 거의 30억 개가 넘는 XRP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부분의 느낌이 보여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7월 1일에 에스크로 해제 역시나 나왔고요. 이 고래 활동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 XRP의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공부를 수반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않고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천천히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이 트라이앵글로가 비즈니스와 함께 이제 B2B 거래, 그 지불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해 7월 3일자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나왔네요. 이 트라이앵글로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 말레이시아 기반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송금 회사이자 아시아권에서는 최대 자금이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런 트라이앵글로가 어디랑 손잡았죠? 바로 리플과 협력하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미래를 재편했었던 이력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앵글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리플과 트라이앵글로가 지구를 감싸 안으면서 전 세계의 자금줄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는 온 디맨드 리퀴디티라고 하는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 리플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탑재가 되면서요, XRP가 소각되며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1초에 7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지만 리플의 경우 1초에 3,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 XRP 레저가 금융 생태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가치의 인터넷을 구현하는 부분에 이 수수료로서 XRP 0.00001 XRP가 계속적으로 소각되고 있다라는 거, 실제로 XRP 스캔의 창에 들어오더라도 실시간으로 XRP가 버닝, 불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벌써 그 양이 1250만 개를 넘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게 정말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소각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지 1000억 개의 물량은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데이비드 슈워츠와 같은 리플의 기술진이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드랍 단위로 설계를 해놨는지 이 부분과 연관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트라이앵글로 아시아 최대의 국경 간 결제 업체다.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리플의 ODL을 쓰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은 돈이 많다라 그랬어요. 그쵸? 이 트라이앵글로의 지분 역시나 40% 정도 인수하면서 거의 트라이앵글로와 리플은 한 몸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금이체 기업을 인수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메타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모든 디지털 생태계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그 수탁 형태의 활동 역시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트라이앵글로는요, 30개 이상의 이 전자지갑으로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이제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 이 월렛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리플의 파트너 트라이앵글로는요, 모든 실시간 거래에 리플, 이 XRP만 완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해 4월 중순 시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XRP가 소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리플의 파트너 트라이앵글로 역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최대 외환 결제 회사인 알사니 익스체인지와 손잡았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 이미 리플은 중동, 그뿐만 아니라 메나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모두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나오네요. 알사니 익스체인지와 국경 간 송금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과거부터 XRP 같은 경우는 이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이라고 하는 DFSA뿐만 아니라 이 DIFC죠.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서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XRP를 승인했다라는 거. 이를 뿌리로써 지금 현재 중동 아프리카 지역, 그 메나 지역의 채택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들이 정말로 승인한 암호화폐 총 4가지거든요. 비트와 이더, 라이트코인, 여기에 플러스로 XRP까지 들어갔다라는 거. 이 3가지 코인들 모두 기관의 채택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가에서 만든 EDX 마켓에서도 비트와 이더, 라이트코인이 들어갔다. 근데 두바이 금융센터에서 XRP를 승인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월가가 이끌고 있는 그 거래소 EDX 마켓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최대 외환 거래와 협력하고 있는 이 트라이앵글로 리플과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라는 걸 말씀해 드렸죠. 이미 그들은 이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이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장악을 완료했다라는 거. 알사니뿐만 아니라 알말야뱅크 역시 이 국경 간 송금을 위해 리플의 ODL을 선택했다라는 기사 또한 나올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가서 이 온아프리크 잘 알고 계시죠? 리플과 협력하면서 아프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결제 통로를 개설했다? 이미 이 아프리카 대륙은요, 리플이 지배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리플사가 RLUSD를 찍어내냐고요? 이렇게 금융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이제 금융 포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리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중동, 이 메나 지역의 확장, 이 DIFC의 승인뿐만 아니라 사브라고 불리는 사우디 아왈은행, 이는 또 HSBC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루루 익스체인지, 알사니 익스체인지, 알말야뱅크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금권인 락뱅크뿐만 아니라 이 카타르의 국립은행 QNB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과거부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국경 간 결제를 강화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또한 나왔겠죠. 리플의 ODL과 함께 가는 트라이앵글로 리플이 40% 지분을 인수했다. 모든 결제에서 XRP를 활용하고 있다. 국경 간 거래량이 1700% 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게 슬슬 동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등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역시나 일본의 국가가 또 연루되어 있죠. SBI 리밋,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 코인스PH, 역시나 그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크라켄이라든지 코인베이스 모두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ODL 창구로 쓰고 있는 비트고라든지 비트스탬프 역시 리플이 인수를 어느 정도 했고 이미 ODL로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미 리플과 함께 가는 트라이앵글로를 통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동아시아권을 이미 섭렵을 완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솔루션 리플의 가격을 폭발시킬 수 있는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SEC로 오랫동안 눌러오면서 그 펀더멘탈을 이렇게 확장시켜 놨는지 새로운 화폐 혁명과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 넘버1이죠. 이 웨스턴 유니온 넘버2가 머니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다 리플과 스텔라와 손을 잡으면서 그 국경 간 결제에서는 XRP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리플 페이먼트 온 디맨드 리퀴디티 또한 이 웨스턴 유니온에서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자금이체가 하나로 연결되게끔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과 함께 가는 트라이앵글로 역시 알리페이의 파트너로서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 이 월렛이 하나로 리플 원장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통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엔투그룹, 제가 중국의 핀테크 회사이자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의 회원사인 싱가포르 기반의 2C2P, 니움이 엔투그룹과 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여기도 리플렛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등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게끔 그들은 이미 모든 결제망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 2C2P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이 2C2P와 엔투그룹이 역시 손을 잡으면서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공부를 통해 숨겨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파트너 니움 역시 유럽연합에서 이제 결제 카드를 발급을 위해서 또한 비자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비자와 마스터 역시나 그 유대계 자본이 만든 카드의 기득권 세력들 리플과 서클과 코인베이스 모두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면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의 플랫폼 여러가지 섹터를 모두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과거에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에서 미국의 전 의장을 맡았던 벤 버냉키가 연사로 왔는지, 그리고 인터넷 혁명을 만들었던 WWW의 창시자죠. 이 팀 버너슬리가 왜 연사로 참여했을까? 이미 그들은 인터레저 프로토콜 개념을 증명해 오면서 인터레저 재단으로 연결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리플의 스웰에 참석했던 이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쩌면 내년도 금융의 혁명이 오는 시점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연사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리플이 손잡고 있다는 것, 이제 정보의 구현을 완료했으니 가치의 이동을 완료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리플 XRP를 투자하고 있다? 굉장히 근본적인 토큰에 투자하고 있음을 자부심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해서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